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국제 친선 경기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코 대 몰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코는 득점력이 약점으로 꼽힌다. 물론 리그 전반의 분위기나 팀의 특성도 상당히 공수전환이 빠르고 공격적인 팀이기는 하다. 다만 체코의 문제는 확실하게 상대의 수비를 격파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월에 열린 경기에서도 1월에 지휘봉을 잡은 하세크 감독이 2승으로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모두 한 골 차이의 승리다. 신임 감독도 팀의 단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어서 몰타는 생각보다는 수비에서의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여전히 공격은 답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우크라이나가 있는 조에서 최대 실점이 4실점이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성과일 것이다. 산마리노와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터 같은 팀들이 한 번씩은 6골 이상의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몰타가 체코를 상대로는 실점의 폭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일단 체코가 전력 상황에서 위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동력으로 상대 블록을 격파하는 데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고 몰타도 생각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역량이 좋은 편이다. 체코를 상대로는 공격은 몰라도 몰타가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르메니아 대 카자흐스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메니아는 슬로베니아에게 5백을 가동하는 극단적인 수를 썼지만 패배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력이다. 물론 아르메니아가 상당히 뒷심이 약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한 골을 넣은 지난 경기에서도 6분 만에 결승골을 실점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은 늘 원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상 홈과 원정에서의 페널티와 어드밴티지가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덴마크를 잡아내면서 이변을 일으키나 하던 것도 홈이었고 플레이오프에서 그리스에게 대패하는 등 갈수록 예선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원정을 가는 카자흐스탄의 페이스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먼 거리가 원정에서는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뒷심이 좋지는 못한 팀이라서 어느 정도 골이 따라잡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메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바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바니아는 지브롤터를 격파했다. 일단 브로야와 아사니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면서 걱정이던 공격수들이 감을 잡기는 했다. 다만 워낙 전력 차이가 컸던 매치라 알바니아가 상당히 할만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무시하기에는 어렵기도 하다. 이어서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인 이슈가 있는 팀이다. 따라서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약점을 잘 드러내는 편이기도 하다. 사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를 상대로는 승점을 한 점도 따내지 못했을 정도로 전력 차이도 매우 큰 모습이다. 물론 조에서 2위인 팀들을 상대로도 한 골 차이의 석패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보여준 적이 있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알바니아가 지난 경기에서는 전력 차이가 워낙 컸던 대진이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유로 예선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유독 약했고 전력 차이가 큰 팀을 상대로도 부진했지만 그래도 한 골 차이의 석패로 어느 정도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알바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루마니아 대 리히텐슈타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결국 공격진이 지난 경기에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비에 비해서 빈약한 창 끝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는 공격진의 무게감이 뚜렷하지 못한 팀들도 활력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편이다.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리히텐슈타인은 지난 경기 클럽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브로야에게도 실점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산마리노와 지브롤터 같은 팀과 달리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치 자체는 하위 전력 중에서 계중 낮다는 편이나 여전히 전력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일단 템백을 가동하는 성향이 짙어서 하프라인을 넘기기 어려운 공격력의 팀이다. 다만 창끝이 상당히 처참한 것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리히텐슈타인이 전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브롤터나 산마리노 같은 팀들 중 수비는 계중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기도 하다. 루마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폴란드 대 우크라이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경기력이 상당히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유로 예선 톱시드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지고 말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레반도프스키에게 크게 의존하는 팀 특성상 현재 레반도프스키가 전성기의 폼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격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꽤 밀리는 모습이다. 물론 독일의 전방 압박과 공격성이 3월부터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폴란드는 독일에 비하면 수비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상대가 수비를 할 때 이를 확실하게 공략하는 면모를 보여주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나마 무드릭보다는 도보비크가 키가 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신승 양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레반도프스키가 전성기의 기량이 아닌 폴란드인데 이를 감안하면 상대의 공세를 우크라이나가 어렵지 않게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도 폴란드가 앉아버리는 상황에서의 우려는 있지만 도보비크의 한 방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 승리를 추천합니다.